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김진애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연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투표, 시민단체 학계 반응 일부가 온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장제원 실장, 정치인 수사하는 특검법, 국민투표안, 윤 당선인에게 보고드리겠다. 심평 변호사, 공청회 등 수기 절차 안 이루어졌다. 검수완박법이요. 국민투표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경실련, 경제민주주의 21 등 시민단체, 검수완박 국민투표, 청와대 청원 및 공론화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관위는 왜 이 국민투표가 무리다라고 밝혔을까요? 선관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불가하다.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부인데 헌법에 명시한 국민투표 부의권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기타를 두고 해석적 차이가 여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 외교, 국방,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사안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위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질서 자체를 몇십 년 만에 바꾸는 건데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 기타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 국민투표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대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쟁점 두 번째,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 이유로 국민투표 관련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 두 가지 쟁점이 지금 무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뭐 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쟁점, 이게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거냐라는 쟁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팩트부터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투표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민투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투표법 중에 14조의 1항의 문구 몇 줄, 한 두 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재외국민,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거소를 신고해야 투표권을 주게 돼 있는데 왜 거소 신고 안 했다고 투표권을 안 주느냐?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다. 그러니까 거소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우리 교포들에 의해서 투표권을 주라. 그 조항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고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해결됩니다. 국민투표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 국민투표 제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다. 그 법률도 120몇 조가 되면 다 유효합니다. 재외국민들이 거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시켜놓은 거, 그게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이 이게 국방안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확하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돼 있습니다. 이거 법안이 관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70몇 년 동안 건국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렇게 검수완박을 한 적이 없었고 그것이 잘 운영되어 왔고 폐단이 있는 분들 수정해 왔는데 이제 완전히 검수완박하겠다. 그 피해는 누가 있느냐? 국민들이 다 입는 거죠. 아니 지금 경찰의 사건이 수없이 지금 적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체되고 있는 사건 처리를 못하면 국민들이 다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 수사를 이제 검찰이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공직자 자기들만, 특히 저를 포함한 공직자 자기들만 혜택 보려는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피해를 본 지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검수완박이 되면 그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의혹이 아니고 확인이 되어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재판이 되고 있고 전체 한 70% 정도는 재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아직 수사 중에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검수완박하겠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당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안은 경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경찰에다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다 뺏어버리고요. 지금 이 제도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국민 권익을 마구 침해하는데 거기다가 더 공룡 경찰을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수사권에 대한 통제냐. 수사권에 대한 더 과대한 공룡하지. 그래서 통제 제도를 거꾸로 지금 해제하는 것이라는 주장, 저희들은 그걸 판단하는 것인데 어떻든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이 되면 검찰에 수사하는 것은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게 해서 경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국가 안위,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뒤에 물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물도 드시면서 하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사실 실제 조간신문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너무 아전인수 해석이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제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는 외교안보 국방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단순히 그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실상의 입법권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때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죠. 민주당이 조금 속도전을 낸다고 해서 민주당의 그 속도전을 저지하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그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무리수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경찰의 어떤 뭐 공룡화에 대한 우려 말씀 저 의미 있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기관이든 간에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그 권한이 너무 집중되게 되면 사실은 괴물로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그걸 견제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검찰이 판단합니다.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도 검찰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으로 기소할지 말지도 검찰이 판단합니다. 재판에 붙일지 말지도 지들이 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도 누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권한을 기관별로 나눠서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하거나 평상시 행동하는 행동거지 모두 다 선관위로부터 엄청나게 간섭받고 있고요. 다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의 90% 넘는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맨 마지막에 선거 끝나고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예. 그 기소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만 법률적 조항들을 하고 기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궁금한 게 부분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공청회 한 번 안 거치고 반드시 4월 안에 꼼수를 쓰시면서 처리하십니까? 공청회를 이렇게 좋은 거치지 건데.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1년 4개월 전에 그 검찰과 경찰의 예. 수사권 조정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도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사인하고 또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나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하시는 엄청난 수사 적체라고 하는 서민의 피해들이 있다. 이건 저 일선 경찰들에게도 저도 들었고 또 여러 변호사분들도 일선의 변호사분들도 아주 이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에 의한 어떤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이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예. 이른바 검수안박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건 아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과 관련해서 3차례 사회자가 물었을 때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많은 기사가 났고 이재명 기자. 많은 칼럼들이 쓰였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도 오늘 저도 읽어봤는데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안 했는지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회피했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강행해야만 하느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왜 지금 하시냐. 3번이나 물었는데 3번 다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용진 의원께 물어본 건데 대통령은 왜 답변을 회피했을까요? 많은 궁금증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이다라는 주장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택을 올려놓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뭔가 제도 허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완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국가 제도가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대선을 패배하고 나자 민주당이 검수안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면서 지금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절대 선이 아니듯이 또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우리에 맞는지, 우리 환경과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에 맞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럴 기회조차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고 가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자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뭐 국제 규범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폭주하느냐를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 질문을 똑같이 손석희 앵커가 대통령에 한 거고, 그런 대통령 역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언론 인터뷰 보니까 OECD의 뇌물 방지 그룹 의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예. OECD에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지금 검수안박 법안을 보니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뺏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더라. 그 법안 내에. 그러면서 결국 그렇다면 누군가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위층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고위층이라면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전력 교체기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고위층들이 검수안박이 되면 좋은 거죠. 자기들 수사를 안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는 권력, 떠나는 권력이 이것을 밀어붙이느냐.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권을 활용해서 지난 정부들을 그만큼 가혹하게 수사했다는 스스로의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포인트 자체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왜 이 시점에서 그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들을 없애버렸느냐는 게 포인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